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해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이재명이 무죄가 아닌 이상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심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만약에 선고된다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원 정도의 선고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1심에서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100만원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서 이재명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걸쳐 말씀드렸는데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은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상습범이란 점도 아마 선고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사 회생하기는 했지만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무관하다고 TV토론에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까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죠. 대법원에서 기사 회생하기는 했지만 친형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무관하다고 TV토론에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위정교사를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 위정교사 혐의 때문에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돼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에게는 세 번째 선거법 재판인데 앞의 두 번은 운 좋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재판 거래 의혹이 있고 두 번째는 위정교사를 통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 3세판이라고 이번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30일, 열흘 9일 정도 남았죠. 30일 또 한 방의 핵폭탄이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신문을 거친 이후 검찰의 구형 그리고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것인데요. 그런데 위정교사 혐의는 선거법 재판보다 훨씬 범죄 혐의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재판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 명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피고인 신문 시간을 1시간 정도만 예정해둔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조차도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었죠. 그래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돌았습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다가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혔던 것도 바로 위정교사 혐의의 변호인 의견서였습니다. 변호사인 이재명 본인이 볼 때도 위정교사 혐의가 그만큼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비교해서 위정교사 결심 공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면서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죄질,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사법부 무시, 그리고 허위사실의 전파성, 고 김문기 씨 유족에 대한 회유,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돼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위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총선에서 당선됐고 그리고 당대표로 선출돼 승승장구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검찰 측은 특히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결심 공판 구형에 앞선 이 같은 검찰의 양형 배경 설명은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의 출발점은 이재명이 지난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최모 KBS PD와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단지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정교사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최근 법정에서 재생된 이 대표와 위정주범 김진성 씨의 통화녹음 등 결정적인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범 김진성 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으로부터 위정을 교사받았다는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녹취와 위정주범의 증언 이상의 증거가 더 필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위정교사는 선거법보다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훨씬 위험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사법을 방해한 악질 범죄로 그야말로 법정 구속을 선고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조계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판사 역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위정 그리고 위정교사범에 대한 선고 결과도 그렇습니다. 징역형이 39.5%,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6.8%로 10명 중 3명 이상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 3명꼴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벌금형은 23.7%로 10명 중 2명 조금 넘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물론 무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죄는 특수관계, 그러니까 부모-자식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위정을 했던 김현숙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총장에 대해서 최근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숙은 당시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고 증언했다가 위정죄로 고발됐고, 그래서 지난 11일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김현숙의 위정이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을 구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됐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조민 사건과 이재명 사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위정을 교사해서 성공하면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위정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정의 결과로 무죄를 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아 경기도 도지사직 유지라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재명이 그때 유죄를 선고받아서 도지사직을 박탈당했더라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정교사로 재미를 봤다는 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유일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결과적인 이득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반면 위정교사는 아주 성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승승장구하게 되는 출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따라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 형량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범 김진성 씨는 진작에 범죄를 자백하고 지금 검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정을 교사하는 이재명의 육성 파일까지 재판정에서 틀어졌는데도 이재명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위정교사 재판에서 정상을 참작할 요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가중처벌 요소가 훨씬 많고 법정을 기만하는 강도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죠. 역시 무죄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주범이 자백했고 위정을 교사하는 통화 녹음도 온 국민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무죄 선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위정교사 혐의 역시 가중처벌되면서 검찰 구형도 판사 선고도 징역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구속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국회의 체포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만약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다면 실제로 국회의 반대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걸어다니는 좀비와 다름없게 됩니다. 물론 사사건건 이재명에게 휘둘려온 형사 33부 김동연 판사가 법정 구속까지 선고시킬 배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또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김동연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심 공판 단계니까 너무 멀리 예측하기보다는 검사 구형부터 전망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형의 기본은 최소 3년이고 최고 3년이고 가중처벌할 경우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구형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위정교사로 인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은 물론이고 아마도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를 구형하면서 당연히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검찰총장도 말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 기류도 이원석 총장 때와는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판사가 벌금형까지 깎아내려서 선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판사들의 선고는 대체로 검사의 구형과 같은 징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으로 구형의 종류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징역 1년형을 구형하면 6개월이나 3개월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징역형을 구형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 하더라도 11월은 잔인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법 재판에 대한 선고 기일이 다소 지연됐지만 재판부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간일 뿐이고 또 위정교사 혐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의 잠 못 드는 날만 그만큼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